네, 안녕하세요. 수토팬입니다. 11월 28일 평화로운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시장 브리핑 그리고 새로운 재료 온 디바이스에 대한 쉬운 설명 관련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증시는 어땠나요? 지난주 미국 증시 휴장 관계로 외국인 수급에 공백이 생겼었죠.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상태로 증시 흐름이 어제 이어졌었습니다. 비메모리 전반이 강세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하락했지만 하이닉스가 무려 플러스 2%나 상승했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1분기에는 24.7%, 2분기에는 31%, 3분기에는 35%로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무려 4.4%로 좁혀졌다는 뉴스에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강화 뉴스 덕분에 삼성 STS 그리고 엠로 관련 계열사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마치 유행처럼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에코프로 머티는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43위에 등극했습니다. 15거래일 평균 시총이 50위 이내면 3, 6, 9, 12 선물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 만기일인 12월 14일까지의 영업일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중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일단 에코프로를 먼저 볼까요? 에코프로가 5월달에 MSCI 지수 편입에 실패하긴 했지만 8월에 편입하면 상관없다라는 논리로 한 차례 크게 상승했었던 점 8월을 기점으로 해서 9월달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했죠. 에코프로 머티 역시 아직 상승이 남은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전에 조정 역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을 때는 부분 매도하면서 수익을 예수금을 챙기는 습관 꼭 가져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머티 역시 12월 편입 여부가 투자자분들에게는 상승을 시키는 재료로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추측해볼 수 있고요. 오히려 편입을 예상한 선행 매수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면 107,900원, 103,600원, 99,200원까지 방어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자리는 추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주가 흐름을 관찰해 보시는 게 조금 이성적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온디바이스 AI 무엇일까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달리 전자기기 자체에서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기술인데요. 전자기기 자체라고 한다면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시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선보인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는 갤럭시 AI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로 외국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동시 통역이 가능한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역시 아이폰, 맥북,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메타 역시 VR 헤드셋, 증강현실 안경 등에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웨어러블 AI 기업, 이 휴메인이라는 기업에서 AI 핀이라는 제품을 내놨는데요. 하나로 약 90만원 정도 합니다. 음식 앞에 서면 영양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손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AI 비서가 내 손바닥 화면 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AI 핀을 개발한 사람들은 애플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휴대용 기기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차량, 각종 웨어러블 기기 내 AI 비서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술이 바로 온디바이스 AI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디바이스라는 재료가 등장하면서 수급이 HBM 관련주에서 온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을 확인해보기 전에 이 온디바이스 사실 차량 쪽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FSD 12 버전이 직원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는 테슬라의 수익성 향상 및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ADAS가 법제화되어 있죠.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율주행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망이 되겠죠. 차량 온디바이스 수에 현대 오토에버, SL, 텔레칩스, 넥스트칩, 가온칩스까지 증권사에서 수혜주를 내놨는데요. 차트와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오토에버 1봉입니다. 지난 분기 투자연구소에서 다뤘었던 종목, 실제 수익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 오토에버의 주요 사업 분야는 모빌진과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모빌진은 자동차의 전장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모빌리티 서비스, 이름처럼 차량 공유, 배송,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현대오토에버는 SDV 전환과 자율주행으로 모빌진 매출이 증가될 전망이고, 클라우드 AI 기업과 협업, 중개로 사업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일단 설정했던 지지선, 지지밴드에서 반등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저항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이처럼 주가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주가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 지지밴드 15만 5,500원에서 16만 1,000원 방어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SL 일봉. SL은 차량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SL은 현대, 기아의 차량 제어기 통합으로 사이드바디 컨트롤 모듈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증가가 전망됩니다. 현재 주가 가치는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33,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3만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AP 전문 펩리스 기업입니다. 2023년에도 대규모 해외 신규 수주를 확보했고 내년까지도 그 온기가 전해질 전망이고요. 특히 25년에 매출 고성장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파랑 색깔 외부 추세선 닿았을 때 실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닿는다면 31,000원을 저항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 보시면 과매수 초입 국면 근처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앞서 현대 오토에버와 같이 지지선에서의 방어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차 지지선 25,750원으로 설정해 두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넥스트칩입니다. 1봉이고요. 넥스트칩은 ISP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ISP 들어보셨나요?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주행 중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죠. 이 ISP는 바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신호를 처리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ISP의 역할이 자율주행차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자율주행 엣지 SoC 수주로 25년 이후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라고 하는데요.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엣지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부품이죠. 넥스트칩 역시 저항선에 다다른 상태 19,4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2만원대까지의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저항은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입니다. 그 근거로 역시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실제 닿았을 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력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오늘날의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16,400원 1차 지지밴드로 설정해 볼 수 있겠고, 그 위에 러프하게 설정해 본다면 18,000원 근처를 단기 지지밴드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칩스 1봉입니다. 가온칩스는 반도체 IP, 파운드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빈메모리 반도체 IP 업체는 반도체 설계도를 만드는 업체이고, 파운드리 업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가온칩스는 두 기업에서 말 그대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빈메모리 반도체 IP 업체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주가 위치 과매수 초입 국면이고 저항선 근처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41,600원까지의 지지를 기다려 보시고 그 밑에 핵심 지지 밴드는 38,000원부터 39,000원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나요? KNS 공모청약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가 오늘로써 마감됩니다. 볼보에서 소형 전기차 EX30이 공개되고요. AS텍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내일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죠. 금리 방향성, 연준이 과연 경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리 인하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조금 강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라고 합니다. 지금 주식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서 삶에서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힘내셔서 원하는 바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연타증권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중복 참여 가능,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이벤트 신청 후에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